오늘 목요일이군요. 미국은 오늘 잠시 주춤해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주춤한 모습입니다만은 장중에 그 섹터 간에는 특징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랠리를 주도했던 그 성장주들, 하이테크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반면에 가치주들이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 재평가, 보통 이 고점 이어가면서 고성장주에 대한 가격 부담들이 상당히 느끼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성장주, 가치주 간의 릴레이가 계속 이어나오면서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특징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가치주에 대한 그 재평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우리 한국 주식도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 같이 상관관계가 있지 않는가 해서 오늘 그거에 한번 관련해서 보기로 하죠. 어제 마침 이 매경에서 한국 상장사들이 너무 그 MSCI 편입 비중으로 볼 때 저평가되어 있다, 또는 제값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국 상장사 이익이 대만보다 50%나 많은데 MSCI 지수 비중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훨씬 더 높은데 왜 편입 비중은 낮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푸대접 받고 있다. 해외 투자가들한테 푸대접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결과로 주가가 못 가고, 코스피 지수가 PBR, 이 기업 가치 평가 지수 중에 하나인데 주가를 기업의 순자산 가치로 대비해서 본 거죠.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가 주가가 그대로 반영되면 PBR이 1이 되고,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더 못하면은 PBR이 1보다 떨어지는 것이 되고, 순자산 가치보다 PBR이 주가가 더 비싸면은 PBR이 1보다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1, 이하다는 것은 현재 자산 가치보다 더 주가가 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PBR이 8년째 내리막이다. 이 내리막이다라는 건 뭡니까? 주가가 그대로 있다라는데 PBR은 왜 내리막이냐? 순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왔는데 주가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 이거 이 얘기죠. 이것은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가는 그대로 있다. PBR은 왜 떨어지느냐? 기업 가치는 자꾸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제도권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해설도 나와 있습니다. 왜? 그 원인이 뭔가, 저평가 원인에 대해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아르헨티나보다 더 저평가됐다. 여기 아르헨티나 PBR 0.95입니다. 한국은 0.90이고. 이 아르헨티나가 지금 정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죠. 언제 지금 디폴트 선언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지금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주가죠. 헐값으로. 또 지금 주가 원래 상승률로 볼 때도 미국이 원래 20% 상승했는데 중국 일본하고 비교할 가치도 없고, 홍콩 지금 내란 소요 사태 때문에 홍콩도 지금 RM보다 못지않죠. 그런데 홍콩 주가 상승률보다 더 못하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이게 원인이 뭔가? 여기에 매경에 여기에 제도권 전문가들, 얼간이 전문가들이 여기 원인 분석을 해놨는데 정말 변종만 놀리는 원문 분석입니다. 이
기업의 성장이 막혔고 투자 효율성도 떨어지고 배당도 별로 안 주고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거 지역평가면 당연하면 이게 지역평가입니까? 고평가지. 그러니까 이게 제도권 전문가들이라는 게 대부분 다 이런 얼간이들이 변죽만 눌리는 현상을 그냥 그 원인을 그대로 인정하는 이런 분석을 하니까 이 개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죠. 해결 방식이 없는 거죠. 한국 기업이 돈도 못 벌고 배당도 못 한다. 그럼 왜 코스피가 PBR이 8년째 내리막이 왜 내리막이냐? 돈도 못 벌고 배당도 못 하면은 주가가 그대로 있다면 PBR이 올라갑니다. 분모가 순자산 가치고 분자가 주가죠. 그럼 주가가 그대로 있다면은 저성장하고 배당도 못 주면은 분모가 자꾸 떨어지니까 PBR이 8년째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현실과 아주 거리가 먼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해결 방법도 안 나오고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헐값이 당연하다라는 현상 설명을 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의 이런 얼간이 전문 분석이 또 한 몫을 합니다. 저평가. 그래서 저평가구나. 당연하구나 해서 또 개미들이 팔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도움이 아니라 이 저평가의 한 몫을 담당합니다. 첫 번째 기업 성장이 막혔다가 전문가들이 보는 첫 번째 이유, 원인. 두 번째 배당을 안 주니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그런 얼간이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 때문에 세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분석하면 이 원인을 제대로 알면은 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미국은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게 코스피 지수고 위에 있는 게 미국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S&P 500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자 미국은 왜 이렇게 올라가고 한국은 왜 이렇게 그 자리에 그대로 2018년도에 잠깐 올랐다가 다시 꺼져가지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이 얼간이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대로 기업 성장이 막혔고 배당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가? 미국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꾸준히 사기 때문이죠. 주식을 삽니다. 근데 한국 주식은 왜 안 사느냐? 이 사는 주력이 누구냐?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미국은 꾸준히 사는데 한국은 안 산단 말입니다. 안 사니까 안 오르는 거죠. 기업 가치가 아무리 좋아봐야 안 사면 안 오르죠. 기업 가치가 별로라도 사면 오르죠.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은 왜 꾸준히 사느냐? 기업에 대한 믿음,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한국 기관 투자가들은 왜 안 사느냐? 기업 성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거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거의 대부분 박스권 매매만 합니다. 조금만 오르면 팔고 조금 떨어져서 다시 사서 단기 차익을 먹으려고 갬블을 합니다. 미국도 사실 50%는 트레이더들이에요. 50%는 장기 뮤추얼 펀드, 장기 투자자들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건전한 기관 투자가들, 연기금을 비롯한 공적 자금 또는 뮤추얼 펀드 이런 것들은 다 장기 투자입니다. 꾸준히 삽니다. 사고 팔고 하는 헤지 펀드, 트레이더들이 시장의 50% 이상 돼요. 그런데도 왜 올라가느냐? 비관론이나 시장의 약재가 있을 때 물론 그들도 팔고 떠나지요. 그러나 꾸준히 장기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별로 안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올라가죠. 그러면 다시 빠져나갔던 이 트레이더들이 다시 더 높은 가격에 또 사러 들어옵니다. 그렇다가 조금만 출렁하면 또 팔고. 그런데 또 더 높은 가격으로 또 사러 들어와요. 왜? 더 높은 가격으로 사러 들어옵니다. 왜?
장기 펀드들, 기관 투자가들이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 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장기 투자, 기관 투자가들이 있기 때문에 50% 이상 트레이더들이, 갬블러들이 시장에 포진해 있지만 그래도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업의 성장은 당연히, 기업의 성장은 공통적입니다.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있을 수 있나요? 도태돼 버리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성장하는 기업을 다 합쳐서 꾸준히 올라가지요. 그런데 그걸 주가가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기업은 성장하는데 주가가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럼 주가가 따라가려면은 꾸준히 사는 장기 펀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은 연기금이 그 핵심 아닙니까? 장기 펀드에. 연기금들이 모두 단기 매매를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연기금이 돈이 계속 연금 수입 계속 돈이 들어오잖아요.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연기금들이 다 운용을 안 하고 대부분 다 자산운용사한테 위탁 매매합니다. 자산운용사들한테 다 맡겨요. 그럼 자산운용사한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박스권 매매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돈을 맡겨가지고, 갬블러들한테 돈을 맡겨가지고. 그리고 또 그나마 그 비중을 지금 해외로 대거 이동합니다. 국내 맡겨놨더니만 맨날 트레이딩을 하는데 수입이 별로 신통찮다. 자산운용사들이 가지고 오는 투자 수익률이 형편없다. 코스피 지수가 안 오른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사러 나가고, 베트남 주식 사러 나가고, 유럽 주식 사러 나가고, 해외 주식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자꾸 그쪽으로 투입합니다. 국내 정시에 투입하는 자금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말하자면은 기관 투자가들, 투신사, 자산운용사, 연기금들 이 모두가 단기 매매, 박스권 매매만 하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것이고, 또 그 핵심인 국민연금이 가는 주식 산다고 해외 주식 사러 국내 자금에서 돈을 다 빼고 해외로 가기 때문에 또 못 가는 거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게 기업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시급하다 그러는데 제도 개선 할 게 뭐 있습니까? 국내 주식 사면 올라가는데 그들이 안 사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사야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야 올라가야 투자 수익이 나고, 그러면 국민연금이 고갈이 안 되죠. 수익이 안 나니까, 안 사서 안 나니까 고갈되고,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국내 그 여건이 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데, 지금 국내나 미국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또라이 이거 대통령 뽑아가지고 나라 개판 흔들고 있잖아요, 미국도. 무단히 중국하고 무역전쟁 붙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 경제를 그냥 온통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고. 그 우리하고 뭐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여건은 다 똑같아요. 평온하던 자유무역 그걸 그냥 미국 이익 우선한다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흔들어가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한국이 안 간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 기업 이익이 떨어지는데도. 그건 그만큼 장기적인 기업에 대한 믿음이 튼튼하고, 이렇게 아무리 흔들려도 기업은 꾸준히 성장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꾸준히 사고.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주가가 안 올라가서 조바심이 나고 안달하는 것은 트레이더 입장, 단기적인 시각에서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저평가야말로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기업이 전부 다 그런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는 이렇다 하더라도 성장하지 않는 기업, 배당을 안 주는 기업,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성장하는 기업, 배당을 잘 주는 기업, 이런 주식을 선택해서 계속 매수하면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사실 삼성전자 아니라도 그런 종목들이 많죠. 이 파란선 이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미국보다 축 처져 있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20년간 주가 차트를 보니까 이 S&P 500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이 있잖아요. 이런 주식 사면 되지 뭐. 코스피가 안 가면은. 코스피 지수를 못 사면은. 그래서 돈 잘 벌고 고배당하는 회사 그런 걸 골라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럼 왜 한국 주식이 그렇게 좋은데 안 들어오느냐? 왜 MSCI 지수가 이렇게 대만보다 기업 이익은 많은데 비중이 더 낮았냐? 이런 것들을 우리 국내 기업이 나쁘기 때문이다라는 원인을 찾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국내 기관들이 외국인만 들어오면 거기다가 팔아먹으려고 기다리는데 외국인들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자기들은 계속 팔아치우고 팔기만 기다리는데 그게 왜 가서 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몇 년 누적되니까 이 한국 주식은 가봐야 주가가 안 오르고 자기들이 계속 팔아먹기만 한다. 해치펀드들이 얼마나 야가 빠진 자금입니까? 해외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국내 장기 투자자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물론. 근데 해치펀드들이 대거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해치펀드들은 야가 빠져가지고 국내 기관들이 밥이 안 되려고 안 들어오는 거죠. 하도 많이 그런 행태를 했어. 7, 8년 동안이나 그런 행태를 했어. 이제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겁니다. 그러나 그 자금들도 우리 국내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때는 따라 들어옵니다. 해치펀드의 속성이 주가가 올라와야 들어와요. 안 오르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고 가치주가 제값을 받을 날이 조만간 온다. 가치주라는 것은 현재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안 오른다고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를 사야 되는 거죠. 고배당주는 주가 오르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별로 안 가져도 수익을 주니까, 배당 수익을 주니까 배당 소득을 목표로 하고 사면은 오르는 것은 언젠가는 오른다.